어제 유탐사에서 이제 청담 게이트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내비게이션 이제 기록 지금 그 누구죠? 예, 청담동 그 야부리박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야부리박의 이제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한동훈하고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 증거가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마 전에도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전에 이게 제가 방송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이재일 변호사, 예, 중도 보수님, 윤창주 씨, 이재명 대통령님 최고 찐명입니다. 박찬대, 김민석, 노정면 의원들 대단하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재일 변호사, 그러니까 동물 변호사예요. 예, 동물농장 전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호를 안 하고요. 동물만 변호하는 특이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 소, 뱀, 돼지 위주로 변호를 하는데 이 변호사가 김어준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내용의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전에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에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요걸 말씀 못 드렸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녹취 내용이 공개가 돼서 요걸 좀 잠깐 해설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유탐사 방송 내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정찬수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면, 저는 그 다른 뭐, 황희석 변호사나 여러 답답한 변호사가 하는데, 저는 올인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이재명 캠프 때에도. 네. 대사할 때 저 올인한 사람이에요, 올인. 다른 일을, 그러니까, 황희석 변호사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옛날에부터 헤어져 여기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올인하는 게 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라임, 옵티머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 했어요. 김건희 그 주가조 선수 있죠. 네. 그분이 제 의뢰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부자란 말이에요. 내부자들. 네. 내부자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깔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검찰한테 공격을 많이 당해요. 견제를 많이 하지. 이재일 변호사 몸 조심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유튜브 하바리드이 아니라 저는 저 아크로비스타나 저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이전 PD가 핵심이잖아요. 권오수. 그렇죠. 네. 내가 얘 변호인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내면 커요. 아니 저는 도이치모터스 기록이 있고. 지금 최근에 열린공감이랑 정철수 PD님이랑 이종원 대표랑 이렇게 막 방송하면서 무슨 이세창, 이지우 무슨 뭐 라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다 제가 취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멀어지는 건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지. 제가 원래 저는 사람들이 때문에 종원이 형을 속이시다고 많이 하는데 가 해줘가지고 종원이 형을 알게 됐어요. 종원이 형도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하게 된 거고. 근데 지금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제가 더 탐사가 저렇게 나오고 막 첼리스트 건도 막 오버 때리고 막 하니까 아니 더 탐사 말고 내가 시사타파 밀어줄게. 독점으로 할게. 왜나 찐탐사 말했잖아요. 네. 찐탐사 막 얘기했으면 그 시사타파랑 열린공감 내가 여기 독점으로 내가 키워줄게. 네. 하던 차예요. 네, 여기까지 어제 유탐사에서 공개한 녹취 이재일 변호사의 이제 녹취록이에요. 이제 이재일 변호사 제가 지금은 방송에서 좀 뭐 얘기하기가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재일 변호사하고 뭐 저하고도 지금 인연이 있어요. 예, 언젠간 뭐 때가 되면은 제가 언급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야부리박, 예, 청담 첼로 뭐 거의 전담 변호사, 비서 수준의 전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거를 뭐 잘 알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적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른바 청담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이거는 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제 유탐사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를 그 강진구 기자님이나 그 박대웅 기자가 좀 찝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담 게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웬만한 방송을 안 하려고 그동안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재일이하고 뭐 하여튼 엮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뭐가 좀 일이 좀 정돈이 되고 나면은 저 뭐 개인적인 문제들이 좀 정돈이 되고 나면은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재일이 대단히 이상해. 대단히 제가 이제 청담 술자리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첼로, 청담 첼로, 그 야부리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죠. 야부리박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깊이 있게 서로 소통을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저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그때 그 과정들을 뭐 저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담 첼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전혀 없어. 뭐 월세 살고 그래. 그리고 돈 벌 데도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도 없어. 그리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여러분도 뭐 저기 유탐사 방송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예.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야. 근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딥니까? 분당에 있는 뭐 옷가게 점원으로도 일하고 그 점원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월 뭐 200만 원도 못 벌고 그랬습니다. 그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뭐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야. 자,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붙어 다니냐 이겁니다. 변호사비는 과연 누가 주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 재판, 청담 첼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을 이재일이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부리박 전담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 아주 자질구레한 사건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민사 뭐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어 지금. 본인이 고소고발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걸려 있는데, 자, 돈도 없는 사람, 변호사비도 줄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사람한테 왜 이재일이는 딱 붙어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배우가 있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청담 첼로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한동훈이지. 윤석열은 감옥에 갔으니까 첼로의 뒤를 봐주는 인물은 한동훈 쪽이 아니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동훈 쪽이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탐사에서 지금 공개한 녹을 보니까 한동훈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첼로의 뒷배는 한동훈 쪽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재일이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녹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라임 사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사건에 본인이 내부자고, 거기서 빼내온 정보를 정청수나 이종원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자, 이재일이 보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로 보이지도 않는데, 자, 라임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어떻게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걸까요? 누가 과연 다리를 놔줬을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뭐 그렇다 쳐도 라임 사건에는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됐을까? 이재일이가 시국과 정치권과 관련된 이런 재판에 진짜 여기저기 관여가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일이는 어떤 인맥이 있길래 라임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했고 거기서 정보를 빼내서 유튜버들에게 흘리면서 여론 공작을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친노였을 적에 주진우를 통해서 김어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해서 김어준이 낙검수를 통해서 스타로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때부터 주진우는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웠고 한동훈과도 가까웠던 거 아니냐. 그리고 김어준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주진우라는 매개를 통해서 한동훈, 윤석열과 한 팀을 이루어서 본인이 방송을 해왔던 거 아닌가. 즉 김어준의 검찰 빨대가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는가, 김건희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 전에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일이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빨대 역할을 한 거죠. 문바들의 빨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에 관여를 하는 거 아닌가. 라임 사건과 도이치모터스에 발을 디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인맥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 녹취록을 보면서 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저게 2023년도죠. 2023년도에 원래는 이제 박경수라는 사람이 그 첼로 야부리박의 뒤를 봐주던 변호사였는데 야부리박이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박경수가 이제 손을 뗍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재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지금 뭐 첼로와 한 배 타고 나가고 있는데, 자, 거기서 본인이 더 탐사를 키워줄 수도 있고 뭐 열린 공감을 키워줄 수도 있고 자기가 다 키워줄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뭐 이건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막 과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자, 더 탐사는 오보를 때려가지고 첼리스트 건으로 오보를 때려서 내가 이종원이랑 열린 공감을 밀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제는 뭐 유탐사에서 짚고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전에 짚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방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짚었을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찌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찌탐사라고 했잖아. 찌탐사. 이게 2023년도예요. 2023년에 녹취된 내용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떨어지고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기에 본인이 이재일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이재명 캠프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뭔가 결집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그런 시점에 찌탐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찌탐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유탐사가 뭐 언론을 찢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찌탐사는 유탐사가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유탐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유탐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나래님, 이 정도면 한겨울에 쓰레기 청소하게 생겼네요. 근데 누가 하나요? 뭐 곧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찌탐사, 즉 2020년까지도 저런 단어를 이재일이 쓴다라는 건 2020년까지도 이재일이는 반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명이었으면은 누구 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을까요? 문파 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 이재일이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종원이 이런 애들하고 뭉쳐 다니는 건 애초부터 친문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시점에 자, 찌탐사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뭐 개장수건, 소상수건, 뱀장수건 간에 이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쓸 단어입니까? 유탐사가 친명 성향이 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친명 성향을 가진 매체를 찌탐사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파리라는 애들이에요. 똥파리라는 애들. 그 즉 이재일이는 2023년까지도 뭐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2023년까지도 그 반명이었다. 똥파리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뭉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일이하고 다 등 돌리고 있는 이재일이뿐만 아니라 자, 이 싸움의 구도를 보세요. 유탐사와 열린공감에 저는 이 사건이 유탐사와 열린공감의 내부 분쟁으로 비롯됐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하고 친문 성향의 유튜버들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테지만 김어준이 즉 열린공감TV 시절이죠. 그리고 더탐사TV 시절까지도 괜찮았어요. 유탐사가 요즘에 많이 시청률이 줄긴 했는데 더탐사 그 청담 게이트를 보도할 당시만 하더라도 유탐사 동접자 수가 뭐 저기 누구죠? 저 최욱이 정도 수준 한 10만 명 정도까지 동접자 수가 나올 때예요. 근데 김어준은 친명이고 김어준이 유튜브를 그때는 하고 있지 않을 때죠.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뭐 1년 지나가지고 대선 끝나고 1년 지나서 김어준이 유튜브를 했지만은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탐사가 독보적으로 유튜브 시장에서 입지가 커지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무렵에 대선 패배하고 나니까 정천수가 뜬금없이 뭐 미국을 가겠다. 예,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도주를 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죠. 그래서 유탐사, 그러니까 열린공감이죠. 열린공감 내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선 직후예요. 그래서 정천수가 미국에서 수금을 못하도록 지금 이제 유탐사 뭐 강진구 기자나 박대용 기자가 정천수를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천수가 귀국을 한 다음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대선 직후에 몇 개월 지나서 정천수가 귀국을 해서 유탐사 쪽하고 합의를 봐요. 즉 정천수의 경영권을 그 열린공감의 소유권을 강진구 기자나 박대용 기자 등등 시민 기자들에게 주는 대신 정천수가 돈을 받는 걸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랬으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 거예요. 정천수는 돈을 챙겨서 어쨌건 회사를 처음 차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챙겨서 나가면 끝이고 열린공감은 지금 이제 유탐사 기자들이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정천수가 이종원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꿉니다. 돈을 받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자, 경제적으로 자기 지분을 챙긴 다음에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자, 그때 이종원이를 바꾼 다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열린공감의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이종원이가 작용을 한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천수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야. 왜? 정천수가 이종원이를 만나기 전에는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미 구두로 약속이 됐는데 이종원이를 만나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종원이 열린공감과 유탐사의 분쟁을 만든 주범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천수는 뭔가 약속을 받았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10억 가까이, 10억 정도 뭐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뭔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즉 강진구 기자랑 돈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보다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열린공감TV를 무력화시키는 게 정천수한테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정천수는 이종원에게 그죠? 설득이 된 거 아니냐. 네. 테르미나님,
그 이종원이 정천수를 만난 시기가 제보자 X가 더 탐사와 일하겠다며 장인수와 선절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남는 건 이종원이는 왜 그런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종원이는. 그리고 이종원이 말끝마다 얘기하는데 어준이 형. 예,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시사타파는 김어준의 하청업체다. 김어준의 행동대장이 이종원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즉 김어준이 유튜브 시장에 진출할 그 무렵에 당시에 가장 유튜브에서 주목받고 있었던 열린 공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종원이 정천수를 설득해서 열린 공감을 분쟁 상태로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단지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배후가 있을 것이다. 자, 친명 채널 중에서 지금 친명 채널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 선거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친명 채널 중에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 있죠. 예. 대형 유튜버들은 친문 혹은 친래.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를 지지한 사람들은 다 대형 채널이었잖아. 다 김어준 하청 채널들 아니에요. 그런데 친명 채널들은 유탐사를 제외하고는 다 하바리 채널들이에요. 즉 친문 세력들이 유튜브에서 친명의 입지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친명 채널이었기 때문에 유탐사 뭐 열린공감 더 탐사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하발이에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유니웨버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도 보세요. 진짜 친명 채널 중에 유탐사 다음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데가 저예요. 그 가짜 명파리 하는 애들 말고. 아니, 명파리는 개장수도 해요. 명파리는 소장수도 하고 뱀장수도 하고 다 해. 명파리 하는 사람들이 친명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 명파리는 정청래도 하잖아. 그런데 친명 확실히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런 채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시청률이 높아요. 그 다음이 유탐사야. 가장 높은 게 유탐사고, 근데 유탐사는 어쨌건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름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는 좀 취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친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방송을 하는, 즉 정청래 문조털레를 까는 방송은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건 저예요. 그 다음이 뭐 유탐사는 언론사기 때문에 좀 중립을 지키면서도 친명 성향 색채가 강한 거지. 그러면 유탐사만 망가지면, 더 탐사만 망가지면, 호라이즌 CHS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시장은 친문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성공을 한 거야. 지금 성공을 했잖아. 여러분들 빅스피커가 있습니까? 진짜 찐명 빅스피커가 있어요. 지금 유탐사도 이제 동접이 1만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단지 뭐 정천수와 강진구 기자 간에 무슨 경영권 다툼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그대로 유튜브 시장에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장이 친문 일색이 돼 있는 겁니다. 친문 일색. 친명 채널이 제대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아예. 그거를 저는 이종원이를 통해서, 이종원이는 정천수를 통해서, 김어준이 이종원이를 통해서, 정천수를 통해서 이런 공작을 한 게 아니냐.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일이다. 전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문 스피커 전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찌탐사라는 단어 하나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유탐사 방송에서는 이걸 정확히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찌탐사. 여기 이 한 단어에 이 사태의 본질이 숨어있는, 그죠? 이 찌탐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키워드였다라는 거예요. 이재일이는 2023년까지도 똥파리였고, 그 똥파리는 이종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종원이 저는 정천수랑 연결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 이종원이 정천수가 이재일이를 첼로랑 연결시킨 거죠. 첼로랑 연결시켜서 더 탐사를 가짜뉴스나 만드는 그런 채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립시켰다라는 거야. 첼로를 밀어서 유탐사를 고립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녹취가 있어서요. 예, 요 녹취까지 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또 초점이 또 안 맞네요. 영상 보시는 동안 초점 맞추겠습니다. 거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시사타파나 열린공감을 자기가 좀 밀어주겠다. 저게 이런 정말 얘기. 수상한 저는, 거예요. 예. 청담동 술자리 보도 때문에 열린공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왜 저렇게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저런 변호사 정말 처음 봤습니다. 좀 이상해요, 저는. 어떤 특정 보도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지원하겠다, 네. 또 탐사를 공격하겠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해요. 네, 아무튼 이 청담동 술자리에 그러니까 이미 이재일 변호사는 이미 2023년 2월부터 그때 2023년 2월이 언제입니까? 강진구 기자 2차 구속영장 나오기 열흘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부터 이미 이재일 변호사는 더 탐사를 치기 위해서 열린 공감을 오히려 지원하는 형태로 스탠스를 잡고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때부터.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일 변호사가 지금 이 첼리스트를 변호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땐 놀랍지 않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저런 변호사가 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의문을 갖겠지만 저희는 놀랍지 않습니다. 이재일 변호사는 이미 2년 전부터 더 탐사를 치기 위해서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했던 더 탐사를 치기 위해서 열린 공감을 응원해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더 탐사를 제거 대상으로 지목했던 그 노상원이랑 거의 뭐 생각이 같죠. 뭐 네. 저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종원 정천수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굉장히 저희 뉴탐사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인물을 또 거론을 합니다. 네. 예.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데요. 저희들도 이거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놀라웠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을 앞세워 놓고, 반지 사탕이라고 내놓고, 거기서 개총수가 그렇게 막 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만 빌리고 있는 거잖아요. 김한테. 이게 진짜, 제가 아는, 우리 이제 오래된 우리 동지분들은 한심한 거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사람 복이에요. 뭘 믿고? 아니 아니, 이건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상대가 이제 강진구가 되고 손혜원이 되는 거면 어찌 보면 내가 보기에도 해볼만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국본 총수로서 내지는 그런 걸로 셌을 때는 갈 길이 아니지. 그쵸, 큰 것을 봐야죠. 네가 본인의 입지양명이나 그러니까 어준이 형한테 가서 내가 얘랑 싸우고 있다. 내지는 저기 민주당 사람한테 내가 저기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하고 싸우고 있다. 응. 썰을 풀 수 있지. 응. 걔네들 내가 다 잡들이 하겠다. 놀랍죠. 네, 여기까지 일단 녹취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 않느냐. 지금 유탐사랑 싸우는 게 명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왜 이제 개장수가 앞장서가지고 정천수 같은 사람이랑 붙어서 유탐사랑 싸움질을 하고 있느냐. 그 여성분이 녹취에 나오는 익명의 여성분이 뭐 그런 의문을 이재일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재일이 한 답변이 재밌었어요. 야, 이게 지금 구도가 이제 손혜원이랑 강진구랑 싸우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럼 명분이 되지 않느냐. 열린민주당 잔당들과 싸우는 구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열린민주당 잔당이라고 제가 볼 때는 표현을 했지만은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친명 쪽하고 싸우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혜원, 강진구와 싸우는 구도가 됐다. 이거는 친명 그룹과 싸우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다. 예, 큰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분이 좀 무식한 분인 것 같고, 예, 큰 그림이다 이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종원이 입지양명, 저는 이재일이 과연 변호사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실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건지도. 입지양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입신양명이라고 그러죠. 그 지적 능력이 변호사의 지적 능력이 아니야. 저 정도 사자성어는 뭐 중학교 정도 졸업해도 다 배우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입지양명을 위해서, 즉 이종원이의 몸값을 높이는데, 체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단지 정천수와 강진구 두 사람이 싸우는데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손혜원, 강진구, 즉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 더 넓혀서 보면은 친명 그룹과 싸우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종원이한테는 이게 명분이 되고, 자, 이거를 김어준한테 썰을 푼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종원이가, 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들을 과 싸우기 위해서 유탐사랑 싸우는 거다. 이런 명분을 김어준한테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김어준한테 보고를 하죠? 김어준이 정치를 하네? 뒤에서? 이종원이 김어준한테, 아, 내가 이게 지금 열린공감 TV 내부 경영권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크게 보면은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니까 이거 명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김어준한테 얘기를 하면, 김어준이 이종원이한테 그래 한번 잘해봐라, 즉 입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종원에. 즉 이종원이 김어준의 오더를 받고 이런 행위, 예, 유탐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유튜브 내에서 오랫동안 지금 충돌,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을 벌여왔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유튜브 안에 유튜버들 사이의 갈등은 김어준의 오더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그 김어준이 다 떠나서 열린민주당 잔당들한테 왜 그렇게 뭐 원한이 있어요? 사실상 그때는 열린민주당이 해체가 된 상황 아니에요. 해체가 아니라 합당이 됐죠, 그죠? 그래서 최강욱이니 뭐 김우겸이니 이런 사람들은 대선 때 민주당으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분은 이제 원외 정당으로서 소수가 남아있었고, 거기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대표적 역할을 할 때예요, 그때가.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열린민주당을 뭐 견제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열린민주당을 뭐 소탕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시점이야. 그런 시점에 열린민주당 잔당을 소탕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말을 돌려서 얘기했던 것이지, 친명 진영을 약화시킨다, 유튜브에서 친명 채널을 약화시킨다, 이런 명분을 자, 김어준한테 얘기를 하면 김어준한테 이종원이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응? 네, 중도 보수님, 예, 그 지금 최한욱 TV 용어 해설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중도 보수님의 요걸 제가 잠시 저기 고정을 좀 해놓을게요. 예. 이게 왜 고정이 안 되지? 예, 고정은 못하겠네요, 지금. 예,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 모든 사단의 뒷배에 김어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김어준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손혜원, 강진구를 김어준이 뭐 못마땅하게 본 거는 양정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 뒷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문 세력들이 왜 지금까지도 청담 첼로를 싸고 돌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담첼로의 전담 변호사 역할 거의 무료 봉사입니다. 제가 볼 때.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이재일이고 이재일이 무료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종원하고 가깝기 때문이고 이종원이 이재일을 청담첼로한테 붙여준 이유는 유탐사뿐만 아니라 친명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고 그리고 이종원이 에게 오더를 내리는 사람은 김어준이고 자 김어준 뒤에 양정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친문 세력들이 청담첼로를 싸고 돌고 있는 거잖아. 이걸 왜 해야 되죠? 단지 유탐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쟤네들 주장처럼 청담첼로가 청담 게이트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정의감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찌탐사라는 그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어준이 형이라는 단어 하나, 이 두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 그림이, 퍼즐이 맞춰진 거죠. 즉 유튜브 내에서의 권력투쟁이 본질이고 친문 세력들이 유튜브, 즉 민주당의 언론, 민주당의 스피커를 독점하기 위해서, 즉 이재명 친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지만 김어준 일당들이 스피커를 장악하고 있어서 계속 민주당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었잖아. 김어준 일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어준 일당들이 끊임없이 보세요. 정성호 장관, 여러분 윤호중 장관, 안규백 장관, 얘네들이 공격하는 장관들 누굽니까? 다 권력기관과 연관이 있는 장관들이에요. 검찰을 쥐고 있는 정성호 장관, 경찰을 쥐고 있는 윤호중 장관, 그리고 군을 쥐고 있는 안규백 장관, 권력의 핵심부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